와우! 달순의 라이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따끈한 빵 한 조각, 그리고 달순의 핫이슈 한 편 어떠세요? 카페 두치. 이 광고를 보여주시면 음료를 30% 할인해드립니다. 토트넘은 왜 손흥민 선수와의 이 재계약을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이 토트넘이 지금 굉장히 애가 탄 것 같은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더 오랫동안 붙잡는 걸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계약을 무조건 연장하겠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 데일리 익스프레스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토트넘이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는 손흥민 선수와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의 이 연장 계약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좀 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하여튼 더 오랫동안 붙잡는 거를 너무너무 희망하고 있다는 거죠. 애가 진짜 엄청나게 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손흥민 선수와 계약 연장을 하는 걸 확신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매체는요, 이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ENIC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주주, 그러니까 물주죠. 물주인 조 루이스라고 있는데, 조 루이스가 토트넘에서 지금 가장 많은 돈을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가 해리 케인인데, 해리 케인과 주급을 맞춰서라도 손흥민 붙잡아라, 그러면서 토트넘이 지금 연말까지 손흥민 선수와의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거 아니고, 이 계획을 조 루이스 물주가 승인했다. 무조건 붙잡아라, 이렇게 팍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이 11월이니까 지금 토트넘이 얘기하는 연말까지, 그러면 이제 연말은 두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손흥민 선수와의 계약 연장을 다 마무리죠. 손흥민 선수 계속 오랫동안 토트넘에 있어야 돼. 이런 계약을 막 지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좀 서두르는 감이 있거든요. 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의 계약을 연장하는 걸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하니까요. 네, 너무 잘하니까요. 이런 선수 더 오랫동안 붙잡아야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초반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7경기 뛰어서 8골과 2개의 어시스트, 7경기에서 10개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골만 따져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당 올 시즌 한 골이 넘는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면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 선두를 달리고, 어떻게 안 잡습니까? 이런 선수 더 오랫동안 붙잡아야죠. 올 시즌 전체적으로 따지더라도 11경기에서 10골과 4개의 도움, 압도적인 스탯입니다. 어떻게 11경기 때에서 14개의 공격 포인트, 정말 해리 케인과 더불어서 이만큼의 어떤 이 스탯을 쌓고 있고, 이러면서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초반에 가장 많은 골을 넣는 팀으로 변모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러면 올 시즌만 잘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4시즌 동안 이미 10골 이상을 때려 넣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따지더라도. 이번 시즌까지 만약에 뭐 넘어가겠죠. 이미 벌써 뭐 8골이니까. 그러면 5시즌 연속해서 두 자릿골을 때려 넣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인정되는 거죠. 이런 선수는 계속 붙잡는 게 좋다, 당연히 선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 너무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주급이 너무 낮아요. 이러면 선수가 불만도 있고 약간 기운도 좀 빠지고, 그러다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붙잡아야 됩니다. 자, 너무 주급이 낮다는 건데, 지금 그 스포츠 선수들의 주급이나 연봉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포트랙이 있는데, 스포트랙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주급, 그러니까 일주일에 토트넘으로부터 받는 돈이 얼마냐? 14만 파운드입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큰 돈이죠. 일주일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으니까. 하지만 상대적으로 따지면 좀 주급이 낮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는 해리 케인과 은돈벨레 해리 케인과 은돈벨레가 지금 20만 파운드인데, 이 두 선수를 이어서 3위입니다. 현재 주급이.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따지면 28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정말 그 쟁쟁한 선수들이 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주급 랭킹 28위 정말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상대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시즌 이제 지금 최고의 주급자는 맨유의 데헤아인데 얼마냐? 37만 5천 파운드. 손흥민 선수의 2배가 넘습니다. 2위 케빈 데 브라이너 32만 833 파운드. 김덕배는 인정. 네. 3위 라임 스털링 30만 파운드. 4위 폴 포그바 29만 파운드. 5위 메스투 웨질 26만 8,750 파운드. 웨질과 포그바. 네. 자, 그러면 이 상위 5명을 보면 손흥민 선수와 이 주급이 2배가 넘는 차이거나 2배 가까운 차이거나,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돼.
이러면서 주급을 좀 올려주는 이런 어떤 새로운 계약 연장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 얼마 남지 않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와의 계약 기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년 반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와의 그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냐? 2023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채 안 남았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계약 기간이 줄면 줄수록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네, 계약 기간이 점점 줄어들면 구단에게는 불리하고 선수에게는 유리합니다. 왜요? 계약 기간이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는 이적료가 조금밖에 안 남거나, 왜냐면 좀 있으면 자유 이적을 할 수 있잖아요, FA로. 그러니까 선수는 그냥 느긋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뭐 그래요. 뭐 안 되면 저는 이적하면 되죠. 이런 거고, 구단은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흐르면 뭐 손흥민 선수에게 믿을 건 없어요. 사실 또 토트넘은 이렇게 시간에 쫓기다가 계약 연장 제대로 못했다가 헐값에 넘겼던 선수가 있죠. 에릭센의 사례를 좀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을 좀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다른 팀에 손흥민 뺏길까봐, 이것도 토트넘에게는 당연히 생각해야 될 여지죠. 지금 유럽 축구가 소용돌이 속에 좀 빠져 있습니다. 큰 어떤 변화의 좀 기로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선수들도 그렇고 팀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메시나 호날두와 같은 선수들이 커리어 후반기로 내려와 있고, 메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남아 있고, 그러면 이런 어떤 큰 어떤 그 네임들이 옮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시대가 좀 지나면 그걸 다른 선수들이 채우거나 연쇄 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가능성. 또 하나는 또 팀들도 보면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 지금 뭐 이 리빌딩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도 지금 뭐 순위가 진짜 대혼전입니다. 예, 완전 카오스로 좀 들어와 있는데, 이러면서 선수단의 어떤 보강과 이탈이 작업이 또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막 선수들이 막 움직인다고 쳐요. 막 팀들 리빌딩하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거기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현재 지금 이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으로 하면, 현재 기준 딱 오늘 기준으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축구 선수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윙포워드 순위, 이적 시장 가치 순위가 손흥민 선수가 몇이냐면 7위입니다. 전 세계 모든 축구를 하는 왼쪽 윙포워드 중에 손흥민 선수가 이적 시장 가치 7위예요. 7위. 1위가 누구냐? 음바페. 2위 스털링. 3위 네이마르. 4위 마네. 5위 안수파티. 6위 레시포드. 안수파티와 레시포드는 나이라고 하는 게 감안된 겁니다. 이거 이적 시장 가치니까. 7위가 바로 손흥민이에요. 그러면 아니, 왼쪽 윙포워드를 어떤 빅클럽이나 팀이 리빌딩 할 때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타겟 안에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당연히 들어옵니다. 이적 시장 가치 7위에 되는 그런 선수인데 누가 여기 그 후보에 어떻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손흥민 선수 붙잡지 않았다가 다른 팀이 데려간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요거는 손흥민 선수 개인적인 어떤 그 선택, 상황,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커리어에 있어서 마지막 빅 사이닝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빅 사이닝, 그러니까 아주 큰 계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무슨 얘기냐면, 손흥민 선수는 이제 1992년생이고 만으로 28살입니다. 여러분들 축구 선수가 만 30이 넘기면 빅 사이닝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좀 찼기 때문에 구단들도 뭐 1년씩 계약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빅클럽들이 크게 어떤 오파를 하긴, 뭐 메시와 같은 선수는 좀 다르겠지고, 우리 일반적인 예가 아니 특별한 예니까 대개는 30이 넘어가지고 어떤 빅사이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뭔가 빵 터트리려고 한다면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빅사이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토트넘 내부에서 빅사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급도 한번 확 올리고 자기 여러 가지 가치들을 빵빵빵 올리는 빅사이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토트넘이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도의 대우를 할 수 있는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줄게. 너무 잘하고 앞으로도 너무나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팀의 에이스고 없어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우를 해줄게. 우리 시간이 지나면 다른 팀에서 우리가 이런 더 대우 해줄 수 있거든? 이런 게 할 수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이제 한 2달도 남지 않은 연말까지 이거 하자. 그 연말이라고 하는 것도 겨울 이적 시장이 문 열리기 전입니다. 이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겨울 이적 시장이 문 열리면 급한 팀들이 막 땡겨갈 줄 어떻게 알아요?
만약 포체티노가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 오파를 때릴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적 시장은. 그러니까 그 이적 시장 열리기 전까지 빅 사이닝 우리랑 하자 이런 거죠 토트넘이. 자 여하튼 네 손흥민 선수가 잘하니까 토트넘도 애가 타고 아마 지금은 별말 없지만 다른 팀들도 야 좀 알아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남을까요? 떠날까요? 뭐 시기가 언제 될지 몰라요. 이번에 재계약 연장을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아 정말 어찌 보면 뭐 손흥민 선수는 머리가 좀 아플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종 결정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